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경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직무 수행에 있어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취임 전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민선 7기 때는 과연 어땠는지 점검해봤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 직영하는 일부 주차장에서 특정 상인들에게만 절반 가격의 선납 주차권을 팔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항공구와 자동차 등 산업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장에선 사람 구하기가 힘듭니다. 이 가운데 경남 고용안정 선제대응지원센터가 퇴직자 등의 재취업을 지원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올 들어 발생한 온열 질 환자만 전국에 430명이 넘습니다. 경남에선 폭염 속에서 근무하던 남성이 숨지기까지 했습니다. 도민들의 뜻을 받들고 민의를 대변할 이 민선 8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저희 MBC 경남은 행정점검과 감시를 해나가겠습니다. 도지사와 시장 군수 같은 단체장은 물론 지방의원들은 직무 수행에 있어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관련 법까지 제정이 됐는데요. 민선 7기 때는 잘 지켜졌는지 저희 취재진이 점검을 해봤더니 낙제점이었습니다. 박민상 기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은 대통령령이 정한 행동 강령에 따라 취임 전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민선 7기 경남의 지자체장은 과연 이 의무를 지켰을까? 경상남도를 비롯해 18개 시군 가운데 도와 진주시, 사천시 등 모두 7곳의 단체장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의회의 사정은 어떨까? 도내 제출 의무 대상자는 211명. 이 가운데 5분의 1인 46명만 제출했습니다. 80%에 가까운 165명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진주와 김해, 통영, 사천시의회는 단 한 명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창원시의회도 대상자 16명 가운데 제출자는 1명에 불과합니다. 또 지방의원은 소속 상임위나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심의나 의결 참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와 18개 시군의회의 경우 창녕군을 제외한 모든 의회에서 관련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올해 5월부터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상향 법제화됐습니다. 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앞으로는 징계뿐 아니라 과태료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이라는 개념이 새로운 개념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도라든가 그런 규정의 필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 1일 저마다의 희망과 비전을 내세우며 민선 8기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청렴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공무원은 공념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취임 전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의무 기간은 취임 후 30일까지입니다. 이번엔 제대로 지켜지는지 MBC 경남은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 창원시설공단이 상주돈 절도 같은 직원 비위 사건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엔 주차권 특혜 의혹이 또 터졌습니다.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일부 주차장에서 인근 상인들에게만 선납 주차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50% 할인가에 판매하고 있던 건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80여 개 주차면을 갖춘 창원의 한 공영주차장. 오전 시간인데도 승용차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듭니다. 1시간 주차 요금은 최초 30분까지 500원에 10분당 200원을 계산해 1,100원. 하지만 상가를 이용하면 상가에서 지급한 500원짜리 선납 주차권 3장을 내거나 2장에 현금 200원만 내면 됩니다. 이건 500원짜리인데 상인에서 50% 할인해서 판매하는 걸 알고 있는데 500원 주고 사시는 게 아니라 250원 주고 사시는 거예요. 500원짜리 선납 주차권을 절반인 250원에 살 수 있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 건데 상가 100곳이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창원의 한 입체식 공영주차장 역시 선납 주차권을 50% 할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차권 구매 명부에는 상가 70곳에 판매한 내역이 적혀 있는데 구매 한도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100매에 55,000원. 1일부터 5일까지 판매하고 15일부터 20일까지 또 판매를 하거든요. 이 주차장은 근처 상인회가 장당 500원짜리 선납 주차권을 250원에 구입해
50원을 남기고 상가 60곳에 300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상인회에서 한 건 500원짜리를 250원에 달라고 우리한테는 300원에 팔거든. 창원시설공단이 직영하는 주차장 14곳 가운데 50% 할인 선납권을 판매하는 주차장은 단 3곳뿐. 나머지 11곳은 정상 금액을 받고 있어 정상가로 이용하는 시민이나 상인들 불만은 큽니다. 그렇죠. 그럼 왜 갔죠, 그러면? 왜 그 시장만 해주고 왜 우리는 안 해주지? 어차피 같이 장사하는 사람인데, 그죠? 상남동에서 같이 장사하는데. 특정 지역 주차장의 할인 특혜는 한 곳당 매달 수만 매로 추정되는데 취재 결과 시설공단은 지난 2007년부터 15년째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네, 앞서 MBC 경남이 보도한 창원 상복공원 장례식장의 직원 비위와 봐주기 특혜 의혹과 관련해 창원시설공단이 해당 직원을 뒤늦게 직위 해제하고 청렴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측은 상주의 돈을 훔쳤다 적발된 직원을 직위 해제하고 공단 내 현금 취급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면 현금 취급 안내실 등의 CCTV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의 대표 업종인 항공, 자동차, 기계 산업이 코로나19로 침체돼 있다가 올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일단 퇴직을 한 이들이 이런 제조업에 다시 뛰어들기를 꺼려하기 때문인데요. 이 가운데 재취업과 고용을 위한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30년 이상 기계업종에서 일을 한 뒤 최근 정년 퇴직을 한 유모 씨가 재취업을 위해 심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인적성 검사도 받는가 하면 여러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유 씨가 찾은 곳은 경남 고용안정 선제대응지원센터. 경남의 위기산업, 즉 자동차, 기계, 항공업에 종사했던 퇴직자 또는 퇴직 예정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곳으로 2020년 6월 설립됐습니다. 면접 전략이나 입사 지원서 작성을 도와주고 각종 기술의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난 2년 동안 1,500명 이상을 재취업시켰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올해 6월에는 김해, 7월에는 사천까지 권역을 확대하여 센터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들 위기산업의 고용자 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재작년과 작년 급감했다가 올해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퇴직을 하게 되면 이들 제조업에 뛰어들기를 꺼려하는 경향 때문에 기업들은 구인난에 허덕이는 상황. 이런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기 위한 고용위기산업 채용 박람회가 열려 17개 기업이 참가했는데 성황을 이뤘습니다. 꾸준히 지금 올 초부터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채용을 함에 있어서 실제 저희 기대보다는 지원자들이 좀 숫자가 못 미치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경상남도와 경남 고용안정 선제대응지원센터는 고용위기 업종에서 퇴직한 이들을 채용한 기업에 3개월 동안 200만 원을 지원하는 채용 장려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경남을 포함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온열 질환 환자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발생한 온열 질 환자만 430명이 넘는데요. 경남에선 폭염 속에서 근무하던 남성이 숨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저녁 경남 창녕군의 한 농산물 공판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45살 남성이 쓰러져 숨졌습니다. 남성은 이날 오후 야외에서 마늘망을 화물차에 싣는 상차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일 창녕의 낮 최고 기온은 34.1도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표를 붙여달라 하고 3시 이후에야 지금 제가 다른 데 가고 이제 상차를 조금 힘이 났더라고요. 질병관리청은 해당 남성을 올해 첫 온열 질환 사망자로 보고했습니다. 닷새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창녕군의 비닐하우스에 직접 가봤습니다. 지금 시각이 오전 11시 45분인데요. 폭염특보가 내려진 이곳 창녕의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는 어떨지 직접 측정해 보겠습니다. 36도를 나타내던 온도계는 1시간쯤 지난 뒤 무려 6도 넘게 오른 42.9도를 기록했습니다. 새벽 5시쯤 나와서 몇 시까지 작업하고 또 한 3시 정도까지 쉬다가 이제 오후에
5시부터 또 작업을 좀 하고. 지난 5월 이후 전국에서 확인된 온열 질환자는 모두 434명.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에 습도까지 높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온열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탈수, 탈진 현상이 있는데 이러한 증상이 의심될 경우에는 그늘지고 시원한 곳에서 수분을 섭취하며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질병청은 가장 더운 시간대인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에서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며 야외 활동 자제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박안수 경남도지사는 어제 취임 후 첫 실국 본부장 회의를 열어 도민들이 물가 인상과 무더위 등으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폭염이나 풍수해와 관련해 작은 시책이라도 발굴하고 적은 예산이라도 지출할 것이 있다면 부서별로 챙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경상남도의 청렴도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 이는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도정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라며 신상 필벌을 확실하고 청렴도를 최고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고온다습한 남동풍이 들어오면서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 최저 기온이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며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24도, 양산 25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31도, 양산 33도 내외까지 오르며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60mm가량으로 지역마다 편차가 크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 시간당 강수량 10에서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 대체로 높음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24도, 밀양 24도, 김해 25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김해 32도, 밀양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23도, 합천 24도를 보입니다. 낮에는 사천 33도, 합천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기압골의 영향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주 후반에도 찜통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푸대 경남으로 이어갑니다. 창녕 군수기 하계 전국 실업 검도대회 개회식이 오늘 오전 10시 창녕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됩니다. 고성 거제 통영 한마음 대회가 오늘 오전 11시부터 거제 국민체육센터에서 펼쳐집니다. 함양군 장학회 장학금 기탁식이 오늘 오전 10시 함양군청 군수실에서 진행됩니다. 드론맵 구축 영상 시연이 오늘 오전 11시부터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립니다. 거창문화재단은 오는 22일 개막하는 거창국제연극제 공연 티켓 예매를 어제부터 거창국제연극제 누리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올해 거창국제연극제에는 해외 8개 나라의 공연을 포함한 56개 단체가 참여하며 모두 75차례의 공식 공연과 프린지 공연이 진행됩니다. 합천시설관리공단이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공시설 관리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공단은 합천 영상테마파크와 정량 레포츠공원, 합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며 비용 절감과 고객 서비스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 텃밭 협동조합의 로컬푸드 직매장 3곳이 환경부의 녹색 특화 매장에 선정됐습니다. 진주 텃밭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직매장들은 일회용 포장지를 줄이는 무포장 진열과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착한 장보기, 다양한 탄소 저감 활동과 환경 교육으로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녹색 특화 매장에 선정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여름철 고수온기를 맞아 양식 생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여름 폭염일수 증가 등으로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1도 정도 높을 전망이어서 사육 밀도와 사료 공급량 조절, 산소 공급 장치 보강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양식 어가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낙동강 5개 지점 가운데 칠서와 묽은 메리 지점에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내려진 가운데 낙동강 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낙동강 보수문 개방을 촉구했습니다. 낙동강 네트워크는 장마 시기에도 녹조가 사라지지 않고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다며 즉각 수문을 개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조류 독성 물질에 대해 정부는 레저 활동과 농업 용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해시가 190억 원을 투입해 공공하수 처리장을 탄소 중립 처리장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해시는 화목, 장유, 진영 공공하수 처리장 3곳에 하수 찌꺼기 감량화 사업을 벌여 이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열원으로 사용하고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와 저전력, 고효율 기자재 교체 등으로 연간 4,784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태풍으로 파손됐지만 4년 가까이 방치되던 사천 남일대 해수욕장 해안산책로가 내년 6월까지 완전 복구됩니다. 사천시는 지난해 일부 구간만 복구한 해안산책로의 복원 공사를 해수욕장 폐장 후인 오는 9월부터 다시 시작해 내년 6월까지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 24개 경찰 직장협의회는 정부가 경찰국을 부활시켜 경찰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어제부터 시작해 오는 14일까지 일정으로 출퇴근 시간 각 경찰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직장협의회는 또 경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의 독립적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위상을 높이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제12대 경남도의회 원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지난달 29일 총회를 열어 김진부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한 데 이어 지난 1일엔 제1부의장에 최학범 의원, 제2부의장에 강용범 의원과 7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오후 2시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의결할 예정인데 국민의힘 60석, 민주당 4석의 의석수를 감안한다면 원 구성은 사실상 확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9대 진주시의회 의장단 구성을 놓고 대립 중입니다. 진주시의회 22석 가운데 15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은 의장단 의석 7석 가운데 1석을 민주당이 갖는 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2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장단 독식을 고집한다면 오늘 치러질 의장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도내 청소년 부모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이달부터 12월까지 시범 실시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살 이하인 청소년 부모 가구는 경남 지역의 203가구이며 이들 가구의 자녀는 220명으로 경상남도는 파악 중입니다. 사천시가 코로나19 격리 치료가 끝난 시민들을 대상으로 후유증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펼칩니다. 이 설문조사는 무작위로 확진자의 1%인 400여 명을 선정해 오는 22일까지 온라인과 유선 전화로 실시하며 사천시는 피로와 두통, 우울증 등 신체적 이상 징후를 파악해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도울 계획입니다.